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한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때문에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한 회사의 취업규칙이 여러 개가 적용이 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취업규칙이 뭔지, 그리고 취업규칙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업규칙은 근로자랑 사용자 간에 적용되는 다양한 근로조건이랑 회사의 복무규율을 정한 이런 내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내규다 보니까 처음 제정할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공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사 간의 근로조건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10명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시점에 취업규칙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규칙을 처음 만들 때만 회사가 혼자 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변경을 할 때 근로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정법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하면서 기존의 내용을 바꾸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리고 그 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만약 변경이 근로자한테 불이익하다라고 하면은 청취만으로는 부족하고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건데요. 직관적인 표현이라 대부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한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구한테는 불리하게 변경이 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유리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조건은 유리하고 어떤 조건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이게 불이익 변경이 맞나라는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는 애초에 불리한 걸로 취급을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변경이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정 근로조건은 유리하고 특정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판례는 불이익하게 변경이 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이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노무사님, 근데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면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만약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취업규칙 변경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은 무효가 되고 기존에 좀 더 유리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법률상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감액이 되는 불이익 변경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회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임금을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겠죠. 근데 애초에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가 동의가 없었으니까 아예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는 기존의 높은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단체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번에 현대차 사건도 딱 이 파트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도 또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변경이 되는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는 근로자라고 하면은 취업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도 있다라는 말일까요? 네, 판례는 기본적으로 직종이나 직급, 계약 형태처럼 노무관리 양태가 많이 달라서 다르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취업규칙 사건도 직급에 따라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하나의 회사라고 해도 2개, 3개, 여러 개의 취업규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네요. 네, 그래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급에 따라서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변경하는 시점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을 하면 미래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는 근로자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취업규칙은 지금 시점에 적용되는 근로자 외에 과반수 근로자를 판단하는 대상 근로자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계속 현대자동차 취업규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취업규칙에 기존에는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1일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1년 미만자에게 보장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인데 1년 미만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지급이 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는 이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1년을 근무할 때마다 연차를 1일씩 가산해서 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 대신에 연차휴가 한도를 25일로 한다는 제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였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취업규칙이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불이익한 변경이냐라는 거랑 불이익한 변경이라면은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죠. 네, 우선 이게 불이익한 변경이었는지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가 나뉘고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소송이 여러 개가 진행 중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았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환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고려해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급심에서 이런 갈라진 결론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을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는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놨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아니면 다른 근로자들도 과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으니까 장래에 이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주된 이슈였는데요. 뭐 이것도 하급심에서 내용이 갈라졌어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뭐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전체 간부사원의 89%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장래에 적용이 예상이 되는 자를 포함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를 기다려봐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된 현대차 사건을 가지고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